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2부 순서는 우리 고 박사님과 함께 이 비트겐슈타인의 그 엄청나게 어려운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의 그 사적 언어와 공적 언어에 대한 어, 인사이트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어.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네, 아, 그 후기 비트겐슈타인 네, 음, 나, 해당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이건 음, 논인데 그 그래요. 그럼 그 뭐죠? 전기 비트겐슈타인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전기. 아니 어? 지난번에 뭐 했던 것 같아. 우리 그래도 시간에 또 해줘야 돼요. 예, 까먹을 전기 수가 있어. 글쎄 뭐 전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이제 언어에 대한 뭐라 그럴까 너무 굉장한 어떤 그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음, 젊었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네, 이 언어에 대해서 되게 아주 그 낭만적인 사고를 음, 했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실제를 반영하는 것. 음, 그러니까 딱딱 그 의미 그 각 낱말들이 다 의미를 지시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는. 결국. 나가세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거든. 음, 그리고 이제 이 언어가 결국 세계를 반영하는데 그러다 그렇죠. 언어가 보니까 세계를 각각의 반영하지. 하나의 그 의미 음, 지시체가 있고 대응체가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음, 음, 각각의 낱말이 음, 그 실제를 지시를 하게 되고 대응을 음, 하는 각각 1대1 대응이 성립되는 게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뭐 그 사실은 결국 그래서 침묵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함부로 음, 얘기하는 게 하려면 차라리 이게 모르면 이게 침묵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음,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자꾸 언어가 왜곡이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사고를 하다가 나중에 음, 후기에 가서 Philosophical Investigations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은 이제 강의를 후에 제자들이 이제 썼잖아요. 제자들이 그거를 쓴 거라고. 그 제자들의 강의 노트를 강의 기록을 해가지고 노트를 출판. 재구성한 게 그러니까 Philosophical Investigation이라는 피겐슈타인이 얘기죠. 이거를 책을 음, 써가지고 책 써야 되겠다 해가 출판한 게 아니고 음, 강의를 하고 그걸 음,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받아 쓴 다음에 나중에 죽고 나서 다 하나하나가 다 명언이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출판을 재판했죠. 했는데 음,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은 짤막짤막해 그 음, 철학적 탐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음. 됐잖아요. 철학적 탐구인데 그렇죠. 철학적 마치 탐구. 그 이렇게 보면 성경책이나 뭐 이런 게 이게 1절, 2절, 3절 음, 뭐 하여튼 또 이렇게 탁탁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음, 그냥 뭐 시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하나에 이게 굉장한 의미들이 다 이게 음, 있는 거야, 이게. 음,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이게 음, 버릴 말이 없다고. 음, 이게 굉장히 천재지. 뭐. 음, 그런데 근데 여기에서 이거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조그만 책이에요. 이게 philosophical 음, investigation이 굉장히 조그만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음,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언어의 이 private language가 있고 이제 public language가 이제 있어. 음. 사실 우리가 사적 언어와 이 공적 사적인 언어. 언어와 이제 공공 언어가 아, 이게, 있는데 아,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있나? 그렇지. 분리가 잘 안 되니까 음, 문제인데, 우리가 적어도, 음, 참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음, 이 얘기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 지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냥 혼자만 있으면. 혼자만 있으면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언어를 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뭐 프라이빗 랭귀지로 자기만의 음, 남들이 이해 못하는 뭐. 자기만의 언어로 그 뭐 자폐아들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계속 혼자서 얘기해 이렇게. 그렇지 혼자 어. 그,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가 본 카툰 있잖아요. 어, 애니메이션. 그걸 음. 계속 얘기해 혼자서. 이게 프라이빗 랭귀지라는 얘기지, 그게. 예, 예, 그렇죠. 음. 그 프라이빗 랭귀지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문법도 사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음. 음. 하게 되고 자기가 끊임없이 언어 그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혼자서. 혼자서 만들 수 네, 있지.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단어를 그냥 듣고서 지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음, 그런 것도 종종 음, 있거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이제 이해하고 그러는 거지, 음, 알아는 거지. 음. 근데 남들한테 이게 소통에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이것도 그런 프라이빗 랭귀지가 될 수가 있나? 어떤 쌍둥이들은 음. 자기네만의 언어를 개발해서 얘기를 하는 쌍둥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어. 그렇지. 다른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지. 그게 얘기를, 워낙 어, 베이비 때부터 그 쌍둥이들은 같이 어, 자라면서 이제 음. 거기에서 아마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해 왔던 거기에 너무나도 자기네들한테는 익숙한 이제 그런 언어들. 그거는 굳이 꼭 그 쌍둥이까지 안 가도 형제들끼리도 음. 남매들끼리 음. 자매들끼리도요.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음. 둘이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방언도 프라이빗 랭귀지로 할 수 있나? 일종의 방언? 그렇죠. 방언도 프라이빗 랭귀지. 방언도? 예, 방언도 프라이빗 랭귀지지. 스피킹 인 텅. 스페인통. 스피킹 인 텅에 보면은 막 하는데 아, 분명히 자기한테는 그게 의미가 엄청난 음, 의미로 음, 다가오거든. 음.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방언이 실제다 아니다 정말 무슨 성령이다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건 지금 굉장한 음. 그거는 이제 퍼블릭 영역에 들어올 수가, 공적 영역에 그렇죠. 들어올 예, 수가 그거는 우리가 없죠. 이제 퍼블릭 영역에서 이거다 저거다 검증할 수 없는 거지. 객관적 사실을 판단을 할 수가 검증할 그거는 수가 없지. 판단할 수 없는 음, 거고 그거는 그냥 개인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음, 거지. 그걸 갖고서 음, 이게 뭐 그래서 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그냥 음. 이거는 그냥 반대로 공적 영역에서 의 사적 영역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틀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도 그거를 완전히 뭐 허상이다, 가짜다 이렇게만 얘기할 가져다 수 할 없는 수도 거고. 없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판단 중지는 해야겠죠. 음, 근데 그거는 음. 또 사적 영역이지. 그 사적 private 영역이죠. realm, 그러니까 private 아, 그 area라고 보면 음, 영역이지. 음,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음, 들어와 가지고 그거가 어떤 본인의 어떤 뭐 음, 어떤 증거나 음, 자기네 어떤 뭐 이런 차원으로 음, 활용을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객관 음. 사회에서. 그래, 비트겐슈타인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언어에 이게 있어서.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음, 언어에 대한 고민을 음, 하면서 음, 후기 철학에서 자꾸 이 언어 때문에 혼돈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철학자들한테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 학자들끼리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 음, 전혀 이제 다른 종류의 언어들 갖고서 서로 싸우고 한쪽은 음,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한쪽은 얘기하는 거 한쪽은 또 무슨 형이상학적인 막 이런 음, 얘기고 막 이러면은 음, 서로 막 반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른 종류의 이제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고 음, 있는 거죠. 있는 거를 보면서 일단 이 사람은 그 사적인 언어, 이 음, 다른 이들에게 접근하거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 언어 이런 것들이 어 가능하다. 어 이런 생각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반박을 하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제 그게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주장 핵심은 말이죠. 이 비트겐슈타인은 철저하게 언어는 이 소통의 언어여야 돼요. 그리고 공공 언어여야 돼. 언어라면은 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프라이빗 랭귀지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 그거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그거를 랭귀지가. 내가 이해한 음, 바로는 이게 언어 영역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논의하고 있는 언어 영역에서 일단 배제가 돼요. 음. 이 프라이빗 랭귀지라는 게. 그게 이제 언어 영역이란 게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의 안에서 음. 그 프라이빗 랭귀지는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게 이야기인가요? 일단 철저하게 이제 철학을 한다, 뭘 한다 그럴 때, 그럴 때. 이게 특히 뭐 인문학을 한다 그럴 때, 음, 여전히 여기에서 핵심은 공공 언어의 중요성에 있지. 음, 자꾸 혼자만의 어떤 사적인 언어라든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이런 것들을 음, 자꾸 이제 끌어들이지 말아야 되거든. 예, 여기에서 왜 검잖아 엄청난 아주 그, 그 언어 왜곡, 음, 언어에 대한 이런 왜곡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이제 발생하고.
음, 결국 왜곡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황을 왜곡을 시키게 되고 음, 결국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꼭 철학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특히 정치, 음, 뭐 일반 사회 우리가 사는 일상 사회 일상생활에서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러니까 서로 음, 이제 불통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거든. 음. 그리고 전혀 핵심들을 이제 서로 못 잡고 그리고 핵심을 피해가고 그리고 그런 문맥을 벗어나게 되고 자꾸 문맥을 벗어나고 다른 예, 것을 막 끌고 예, 오고 그렇지. 자꾸 사적인 갑자기 어 갑자기 청와대를 옮겨야 되는데 뭐 풍수를 막 갖고 오고 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갑자기 어, 아니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건희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 엄연히 이제 워낙 그런 말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와이프로서 근데 워낙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과거 줄리 경험이다 뭐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걸 한 건데 몰카 근데 몰카에 당했다 거기에서 피해자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일종의 사적 언어예요 이게 음, 다시 말해서 아, 그 언어의 그 루폴이라는 거 있죠. 그 빈틈 같은 거 이런 음,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문맥 밖으로 빠져나가는 음, 거거든. 음, 다시 말해서 의미는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는 공공이어야 돼. 이 음, 공적이어야 돼요. 의미라는 거 자체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야. 이게 사적인 개별적인 어떤 정신적 경험과 이런 독점적인 아주 이런 것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이 의미라는 거는 이 공공의 그런 어떤 음, 의사소통에서 음. 이 언어가 이 사용되는 방식 이런 것과 이제 깊이 연결이 한 되는 가지 근데 그 너무 근데 물론 이제 공공 영역에서 사적 언어를 제거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사적 언어를 제거하면 너무 메마르지 않나? 아 네. 아니, 이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사적 음, 언어를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인 언어라든가 시적 아, 언어라든가 이런 것과 동일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지어 시적인 언어, 음, 인문학적인 감수성의 언어, 음, 이런 음, 것들은 너 다 어떤 그 의미는 공공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음, 감정이입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라고. 다만 이 음,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어, 음, 어, 그 특정 맥락에서 그것이 사용되는 거 있죠. 음, 이거가 서로가 이게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음. 말해서 어떤 다시 말해서 언어를 정치라면 정치 영역. 네, 예스 사용할 언어 네, 랭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지. 종교적인 언어가 갑자기 나오고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야? 예. 다시 음, 말해서 그 맥락을 떠나서는 어, 음, 소통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맥락 안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단어의 의미라는 거는 어떤 음, 특정 맥락, 이 음, 특정 맥락에서 그 사용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에서 서로 이제 공동 합의를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된다고나 할까? 뭐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그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있잖아요. 예, 예, 네, 굉장히 어, 뭐 의사소통의 어떤 음, 언어라든가 이런 소통적 언어. 그런데 이 음, 사람은 이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언어의 이제 객관성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 한번 말씀 내가 이해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렇죠. 합리성 그리고 합리성. 그 이전에 어떤 막스 베버의 뭐 도구성이라든가 이런 도구적 음, 합리성, 이성을 완전히 도구화시키는 거기서 어떤 자기의 어떤 나쁜 목적이라도 그거를 도달하기 음, 위해서 이성을 도구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비판 이론가들 홀카이머 하여튼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하버마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너무 지금 합리성이나 이런 거 이성을 도구화시켰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있, 보면 이성에 대한 어떤 그 객관성을 여전히 그런 음, 걸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음, 어떤 그 communicative 그 act라는 거 그 사람 음, 뭐 영어로 음, 번역하면 이제 음, 하여튼 그런 의사소통의 그런 행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어떤 공동의 잣대를 만들고 뭐 이러는데 뭐 이러는데 지금 비트겐슈타인과는 또 다른 게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까지 안 가고 언어의 이 사람은 음, 객관성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객관성 그런 건 객관성, 아닌데 인간의 합리성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야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은 아, 잠깐. 고 박사님, 요거는 이제 비트윈슈타인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인간의 합리성이란 게 존재하나? 글쎄 아니면 뭐 도구성이 많은 것 같아. 합리성이 많은 것 같아. 글쎄 인간의 이성적인 뭐 기능에서. 그 어떻게 생각해? 고 박사님이 합리적 생각하기에. 글쎄 말하면 합리적인 거나 이성을 이제 음, 도구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그래요? 음,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음, 음. 얼마든지 물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죠. 특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 뭐 서로가 다 그렇지. 입장을 들어보면 다 뭐 도구적 합리성 아니야. 합리 이성을 음, 사용하잖아.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도구화된 그렇지, 거 아니면 도구지. 어째 예. 자기의 당파성이라든가 정쟁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어떤 윤석열이, 윤석열 그리고 이제 이런 철저하게 한동훈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 음. 검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예. 철저하게 어떤 그런 그 법을 갖다가 도구화 시키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음, 거는 이제 그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음, 합리성이 근간이 되어 있는 건데 음,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도구화 시킨다고 이런 건데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법이나 뭐 합리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꼭 이제 그런 측면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법이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뭐 나름대로 그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보호가 돼야 돼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아주 그 근본 중에 음, 근본이 기본이 사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그 합리성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의 봉사도 한다는 거지 이것이 단지 도구와 어떤 개인의 목적만을 위해서 개인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음. 사람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전체 어떤 사회의 그 공공의 그런 방향들 나아갈 방향들 거기에는 뭐 그 도덕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무라는 음, 것도 있을 수 음. 근데 이런 게 그 여기서 비트겐슈타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철저하게 네. 그 맥락 중심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능력 중심. 그 컨텍스트. 컨텍스트 중심이어야 되고 그,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언어의 그 사회적 성격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사회적 음, 성격을 굉장히 음, 그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뭐 꼭 합리화로 나가야 된다 뭐 음, 합리화가 어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또 함정에 빠지는 게 그 음.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폭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그 그렇지, 그렇지. 철저하게 음, 음, 뭐 이성의 폭력이라고 할까 막 이런 이성의 그러니까 폭력이 많죠. 예 심하지. 근데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감성을 갖다가 막 그 사람들의 그 음, 개별적 감정을 그 어떤 그 음,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합리성이라는 음, 이름으로 억누르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음, 고립된 활동이 아니고 그 음. 공동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공동체, 철저하게 어떤 거기에 이제 규칙과 규칙. 그런 기준 음, 기준들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규칙과 기준이라는 걸 얼마든지 맥락에 따라서 이게 바뀔 바뀔 수가 수가 있다. 있는 거예요. 있는 음, 건데 최소한 그 맥락에는 충실을 해야 돼. 이래야지 서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 이래야지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내가 볼 땐 그래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이 국정 운영도 이런 거면 철저하게 이걸 무시를 해. 그리고 무시하지. 철저하게 이제 자기 가족을 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음. 어떤 그 세력을 지키기 이성을, 이성을 완전히 도구화 이 시키잖아. 사람들은 진보냐 음, 보수냐 이런 거 없어. 지금 진보 보수가 없어. 없고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 요기해서 정권 요기에서 철저하게 이걸 도구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수치감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그래. 보이는데, 다 국민이 다 다시 아는데. 말해서 이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국정 운영 능력이 아, 없어요. 지금 너무 음, 능력이 없어서 뭐 이게 물어보면은 전부 다 뭐 민주당 탓하고 이재명 욕하고 맨날 이거밖에 없잖아. 음.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 이게. 그것도 철저하게 이 사람 같은 경우 맥락에서 그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들 그걸 다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컨텍스트 전부 다 그걸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그 영역으로 돌아가요. 그 자기네들의 어떤 뭐 하여튼 반민주당. 뭐 얘네, 당파가 아니라 그룹의 그 어떤 뭐 검찰 세력이라 하면 검찰 세력 아니면은 뭐 김건희와 윤석열 가족과
그 패밀리들 어떤 그런 사적인 영역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예. 참 답답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 잘 해야 돼요. 네. 선거 잘해야 돼. 어? 그래요. 뭐, 그러면, 뭐, 이 사적 영역, 공적 영역에 대해서, 언어 문제에 대해서, 동양 철학에서는 뭐, 이런 거 다루는 철학은 없나? 뭐, 비트겐슈타인의 음, 언어 철학하고 이 불교 철학들도 많이 불교 철학. 적용 많이 하죠. 불교 철학 왜냐면은 이게 불린 문자 아니야, 불린 문자. 불교 철학이라 이게 그러면, 사실 그 불교의 그 음, 심오한 언어 철학이라는 거 그리고 언어의 그 실체성의 그 비판적 음, 어떤 견해들 엄청 많죠. 지금 아, 사실 물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음, 그렇게 불교의 그 언어관을 뭐 의도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건 모르지만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드러난 철학적인 이 성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교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이 음. 언어의 어떤 실체화를 후기에 가서는 이제 부인을 하거든. 이 비트겐슈타인이. 근데, 아까 전에 고 박사님이 얘기할 때, 언어가 세계다. 그렇죠. 세계를 정기 구성한다고 비트겐슈타인. 정기는. 근데 그게 맞지 않나? 아니, 어떤 불교적 의미에서. 뭐냐면 세계가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언어를, 언어를 제외한 세계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어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이제 세계를 구성을 하는 거죠, 언어로서. 음. 실체적인 언어가, 그렇죠. 예, 실체적인 세계가 예. 아니라 예. 하나의 관념적인 세계. 그렇지. 인간이 다 관념적인 세계, 자기만의 세계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러면서 그 세계와 세계 속에서, 각기 세계 속에서 통합하는 또 세계가 있고, 예. 커다란 관념적인 세계가 있는 반면에 사적인 관념적인 세계가 있고. 그런 그게 면에서 언어가 세계다. 그게 이제 음, 그건 이제 좀 그 언어의 세계관 같은 건데 이제 세계관을 확립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의미 같아요. 예, 언어가, 세계관. 그렇지. 근데 관념적인 지금 세계.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그 세계 전기 때 음, 언어 결국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그 언어와 이제 세계를 일치를 시키면서 그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정기 비트겐슈타인은 여전히 그 논리 실증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음. 비트겐슈타인에. 그래서 사실 비트겐슈타인 전에 그 논리 실증주의 사실 이 두 개의 논리 틀 실증주의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죠? 하면은 이제 그걸 포크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음, 옛날에는 포크가 이제 두 개였죠. 지금은 여러 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이게 큰 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제 검증을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실증적으로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그게 경험적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네. 논리 실증주의예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구나. 논리 실증주의인데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단지 이 사람이 논리 실증주의다 이렇게만 볼 음, 수는 없는데 음, 근데 이제 전기 철학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색채가 강하거든. 그 논리 음, 실증주의 생각.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언어, 논리, 이게 언어에 대한 그런 사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고도의 논리적인 이제 음, 사고인데 음, 이러면서 철저하게 어떤 그 세계의 실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이 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 사람이 전제하는 세계라는 건 어쨌든 일반적인 그 어떤 객관적 세계를 객관적인, 말하는 거야. 실체하는 정말, 네, 실제하는 세계. 이러기 관념적인 세계뿐만 때문에 아니라, 네. 그러면서 그 언어는 여전히 어떤 그런 정확히 실제를 지시하는 거예요. 객관 실체, 실제를 언어는 지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기 음, 세계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1대1 대응이 일어나야 돼. 이게 음, 대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왜곡이 되고 사고가 음, 왜곡이 되면서 음, 서로 의사소통이 안 일어나고 막 그러는 음,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언어의 한계는 결국 세계의 한계라는 음, 건데 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였죠. 근데 이제 후기 와서는 여전히 공공의 언어라는 거, 공공의 그 컨텍스트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비트겐슈타인에 와서 뭐 그런데
어, 근데 언어 실증주의는 포기를 한 거구나. 네. 근데 그렇다고 이 네. 완전히 와서 후기에 와서는 어떤 언어가 실제를 음, 반영하고 음, 의미 그 지시체를 정확하게 의미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이런 완전히 이 차원이구나. 사람은 후기 와서는 맥락을 강조하죠. 음, 맥락, 컨텍스트를. 컨텍스트를. 예. 음, 그것도 이제 뭐 무슨 객관적 컨텍스트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왜 공공의 언어가 중요해? 하나의 그거는 정, 게임 이론이랑도 연결이 되죠. 하나의 예, 게임 그렇죠. 같은, 게임이. 이게 음, 언어가 게임이었으니까 게임이니까, 전기에는 이 공공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실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음, 근데 후기에 와서 공공의 언어, 퍼블릭 랭귀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그 맥락, 맥락. 그러니까 정말 다른데 이제 불교에서 그 말하는, 맥락에서의 이제 소통을 음, 위해서 중요한 거지. 그게 또 실제를 반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음, 얼마든지 단어라는 거 우리가 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맥락이 바뀔 때마다 컨텍스트가 음, 바뀔 때마다 다른 거를 의미할 음. 수가.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자꾸 이제 정치인들 이런 것들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게 언어를 갖고서 자꾸 장난질을 해요. 진중권이. 진중권이도 나는 야 진중권이는 진중권이는 아니 그 근데 변희재가, 왜 아니, 요거 재밌는데, 변희재가 딱 평론을 하는데, 진중권이는 한 70%는 맞대. 하는 말이. 음, 그러나, 중요한, 중요한 거에서 다 중요한 30%는 다 보수 쪽이 윤석열을 옹호한대. 근데 그 70% 사람은 대부분 맞는데 중요한 것만 틀리대. 근데 왜 야, 진중권이를 계속 이렇게 무슨 뭐 자꾸 이렇게 뭐 나오는 거야 기사가 뉴스가 근데 그 사람은 토론도 여전히 여전히 토론 뭐 옛날에 옛날에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맞나 도대체 음, 음, 물론 이제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도 이게 괴덜 애셔 바우라는 책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 뭐 음, 다 저축했다가 나오는 책인데 그래 어쨌든 그쪽을 공부한 사람 뭐 뭘 뺏겼던 안 뺏겼던 간에 하여튼 뺏겼던 간에 그쪽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음, 근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해버렸는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공부를 계속 그리고 공부를 해야 그리고 되는데, 이 사람 토론은 보고 싶지 않은 짜증나는 음, 게 이기려고 해 너무 그러니까 무슨 이성의 도구와, 아니 그러니까 토론이 음, 너무-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기려고 해. 무조건 그냥 드러냈고, 그쵸? 일단 자기가 한 음, 말, 그 전제 토론할 때, 세놓고, 이게 무슨, 하여튼 그래요. 이 음. 대화의 장을 열면서 거기에서 뭐 서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지금, 아,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비트겐슈타인과 불교가 북이 비트겐슈타인과 불교가 연결이 되죠? 결국 그러니까 음, 이제 철저하게, 언어가 실제를 반영한다. 이거는 불교도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비판하죠. 있죠. 예. 예. 불교는 기본적으로 실체성을 부인하니까, 부정하니까. 실체성, 예, 실체성 어떤 부인하죠. 실체성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음, 어떤 비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비움이라는 거는 이제 실체를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자기의 어떤 이고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아를 이제 음, 부인하면서 자아의 실체성 자체를 이제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죠. 그게 자아가 그렇죠. 어떤 고정돼 있고 실체가 있다는 어떤 존재, 음, 나라는 존재 막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실망이 일어나고 너무 실망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그렇지. 그러나 이제 그러면 불교 철학이 참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 물어보죠.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을 상하는 너는 누구냐, 딱. 그 그렇지. 놈은 누구냐, 딱 물어보죠. 이제 알고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음, 다 이렇게 쌓아 올린 거거든요. 음, 이게 컨스트럭트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컨셉추얼 컨스트럭션이 계속 우리의 이제 의식이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를 자꾸 개념화 시키면서 자꾸 이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트겐슈타인도 이 얘기 많이 해. 후기에 와서 그래요? 자꾸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개념화 시켜 이 어느 이 음, 마인드가 실체화 시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습관이에요. 음. 예. 불교에서 신이라는 단어도 그렇잖아, 신. 그렇지. God.
습관화시키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은 신에 대한 음, 실체성을 우리는 이제 구성을 음, 하잖아. 음.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실체가 되고, 그럼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되지. 그게 그다음에 지배를 하게 되지. 그다음에 우상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우선. 또 이용을 하고, 음, 악용하고, 사람들에게 공포심도 음, 조장하고, 음, 음. 그렇잖아요. 그쵸. 똑같은 지금 원리가 항상 그 우리가 보수 쪽에서 그- 아니면 이제 극우 쪽에서 북한을 갖다가 계속 음, 주입시키거든. 그렇지. 북한은요, 우리나라 그 보수 뿌리의 최고 1등 공신이야. 북한이. 북한 없었으면은 이 라인이 이게 존재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음, 뭐 박정희 뭐 이전부터 저 이승만, 박정희 그렇지 않아? 그렇죠. 맞아, 맞아. 이 전적 라인이 동의합니다. 북한은 최대 은인자예요, 은인. 북한이 없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북한을 음, 갖다가 계속 실체화 시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면서 개념화 시키고 뭐 그렇죠. 빨갱이 교육 시키고 국가보안법 음, 만들고 막 이제 음, 이래 왔잖아.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걸 자체를 다 해체를 시킬 거야. 이게 사실 음, 보면 비트겐슈타인도 이거를 해체시켜야 되고 해체시켜야 된다.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불교는 말할 거. 예, 이렇게 비워야지만이 음,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소통이 되는 건데 음, 여기에서 그렇죠. 뭐 그래요. 음. 예. 사실 원래 그 화이트헤드 지금 조금 읽다가 팟캐스트 하는 건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루언시 가변성 예, 예. 뭐죠? 그게? 플루언스 예, 예. 프루언시 한국말로 뭐라 하면 좋죠? 가변성이라 그래야 되나? 변화성? 프리퀀시 말하는 거야? 어떤 거 말하는? 플루언시, 플루언시, 아, F 플루언시. L 예, U 예, E N 예, C 예, 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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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플루언시와 이 항상성, 퍼머넌스, 컨스턴시. 예, 어.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데 분리를 시킴으로써 사고 그렇지. 철학이 문제가 예, 된다.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응, 뭔가 실체화 시키려는 그렇지. 그 의지 그것 때문에 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예, 예. 자꾸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흘러가야 흘러가 되는데, 예, 맞아요. 예. 네. 자꾸, 흘러 또 흘러간다 가니까 변화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뭔가 음,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음, 물이라는 실체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물은 고정됨이 음, 없이 계속 흘러가잖아. 흘러가죠. 이게 그게,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예, 분리를 시키고 물이라는 게 우리는, 있다. 언어로서 어, 고정시키니까 이게 그렇지. 문제가 그렇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철학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음, the critic of abstraction. 그러니까 이 추상성 있죠? 이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꾸 이렇게 아, 우리가 실제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추상화시키거든. 하나만 딱 뽑아내가지고 음, 시간을 제거시켜요. 시간을 제거시키면 하나의 딱 형체가 나타나잖아. 그리고 고정화시 되잖아. 고정화돼. 음, 음. 이거를 우리는 리얼러티라고 파악하는 거야. 리얼리티 파악하고. 이게 비트겐슈타인에서 사적 언어는요, 다 여기서 시작돼요. 흘러가게 놔둬야 사적으로는 되는데, 흘러가야 그러면서 그 돼. 맥락 속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음, 자기만의 그 추상성으로 딱그 빼버려. 음, 이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아, 예, 자기만의 딱 실체로 네. 고정시키죠. 아유, 알겠습니다. 예, 고 박사님,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지. 예, 예, 아주 심도 깊은 음, 대화를 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예, 음,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믿고, 예, 앞으로 반독재 투쟁을 계속 이 팟캐스트 예, 우리가, 통해서 예, 하기로,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거의 160만 명 됐는데, 160만 원, 200만 100만 원 명까지, 됐어. 그럼 저희가 쏩니다. 예, 200만 명 저희가, 소개 좀 많이 아, 시켜주세요. 많이 시켜주세요. 저희가 예. 하여튼 뭘로든 쏠 테니까요. 하여튼가 아니 우리 아, 네 영어 응. 학부모가 구독을 해버렸네. 어? 근데 영어 교사였잖아요 한국에서. 어. 학부모가 어. 구독을 하고 잘 보고 있다고 나한테 인사를 그래? 했었어. 이게, 에, 이걸 다, 아니 우리 어. 학생이 적었어. 철학과 종교에 대한. 그리고 막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가 본 거야. 음,
잘 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럼 음,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는 이사 가거든요. 여기 템포러리로 있는 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와이프도 일요일 날 오고 그래서 다음 주는 새 아파트, 집에서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수고하시고요. 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네. 안녕.